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 2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 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35만여 명,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7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수진 기자, 오늘 정은경 청장 이야기를 아까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결국 1호 접종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참 많았는데 그렇죠. 결국 요양시설 종사자 의료진이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일단 우선순위 접종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될 거고요. 어떤 정치적 상징성이 어떤 1호 접종자를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 분류 안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방접종 세부 계획 주요 내용 우리 박수진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 접종이 시작되는 건 이제 2월 26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대상은 요양병원 시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종사자나 환자분들인데 65세 미만의 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65세 이상이 포함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이슈였는데 그렇죠. 일단은 만 65세 미만부터 접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 또 질병청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접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화이자 백신이 또 있잖아요. 2월 말 3월 초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들어오면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 5만 5천 명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1분기에 접종 대상 인원이 지난 1월 28일에 밝혔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때는 130만 명을 접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한 거 제가 숫자를 좀 따져보니까 75만 7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거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정은경 청장한테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접종 계획에 어떤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지만 어떤 제외된 만 65세 이상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특히나 어떤 시설 내에 있는 어떤 고위험군의 65세 이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빠르게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것은 이 백신 접종과 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전달이 돼서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접종에 대한 확보에 대한 이 얘기가 메시지가 나온 게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다른 정치권이나 정치가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국민들의 혼선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정확하게 맥락을 들여다보시면요. 코백스의 이 부분은 계약이 아직도 정확하게 안 된 겁니다. 네? 그게 이 코백스의 이 백신 화이자에 대한 백신을 심사하는 특례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코백스 측에서 한국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서류가 완벽하게 보내주면 그걸 토대로 계약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제조회사의 면책 책임 조항과 특례 수입 허가를 니네들이 받아라. 이런 조항들 세 가지 조건인데 이 부분이 충족되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의 체결 세워에 거기에 날짜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저번 주에 이제 대충 정해서 보냈을 테니까 그동안의 구정 기간 동안에 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점들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구두상으로 적시하고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은 매우 적절치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은 좀 늦게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특성 또 우리 국민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 감안하고 우리의 방역 체계 시스템 이런 걸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속도를 내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시기에 집단 면역 형성하는 그런 거 가능하다고 전문가로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불행하게도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와 비교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유럽의 몇몇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집단 면역 형성에 있어서
뭐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이상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예. 결국 종식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면이 형성이 되면 사회적, 경제적 생활이 모두 정상화로 돌아가는 계기가 마스크를 마련되는 점에 벗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몇 개월 다소 우리가 좀 늦어지게 될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집단 면역이 형성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전체 인구의 한 몇 %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네, 대략 인구의 70% 정도를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인구 3,600만 명 정도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목표는 세워야죠. 예.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또 그것이 코로나19 종식이 돼야 되는 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해야 되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특히 국민들과의 소통, 불신, 유통체계, 공급, 콜드체인 형성 뭐 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된다면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